자, 경제 이야기도 조금 이야기하면 솔깃했다가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것만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거 좋아하다가 어느 날 당신은 그냥 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조용히 다 삼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진짜로 충격적인 이런 당신의 앞으로 삶을 흔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가 둔화되고 연준이 금리 피벗이라면 축을 옮긴다. 즉 금리를 지금까지 올려왔으면 이제 동결하고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반기에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좀 다 재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이 무슨 리오프닝? 중국이 망했다고 했잖아요. 경제. 지금 그거 딱 가시화되고 있고 은행 위기가 끝나요? 은행 위기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 인플레 둔화는 에너지 착시다. 기름값이 내려가서 인플레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둔화된 게 아니다. 작년 상반기에 급상승한 유가가 좀 내려가면서 역기저 효과로 지금 물가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반기에는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작년 상반기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하반기 국제 유가가 지금까지 큰 차이가 없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기름값이 높다가 내려가면서 인플레를 조금 낮춘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기름값이 멈춰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 하락에 의한 이 물가 하락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오페크 플러스가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 포함 주요 석유 수출국이 추가 감산 선언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로 나타나서 에너지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5.6에서 5.5에 딱 달라 붙어 가지고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전체 CPI가 4.9, 식료품 7.7, 에너지 마이너스 5.1, 그리고 근원 물가 5.5예요. 에너지 식료품 제외한요. 특히 에너지 식료품 제외 서비스는 6.8, 주거비는 8.1, 교통 서비스는 1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긴축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고 근원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견고해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 곳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가 임금 상승 효과로 계속 질 낮은 서비스 업종에서 임금 상승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미국의 TV 최고 40%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중국발 디플레 공포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지난달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국 정부가 어지간히 통계에 손을 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점차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작아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상품이 남아돌고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디플레이션이 계속되어서 이게 나중에 인플레로 다시 가기까지는 5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4월 달에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 엄청나게 낮지요. 그래서 생산자 지수는 아예 마이너스 3.6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고 수출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동산 침체, 높은 실업률, 공장들이 지금 서 있고 기업, 가게 모두가 투자와 지출에 소극적인 중국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인플레를 못 잡아서 날리고 중국은 디플레라서 날린 겁니다. 자,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지요? 자,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나기는 얼마 전에 팩웨스트 뱅코프 은행의 주식이 폭락하다가 다시 올랐다는데 다시요. 어제 예금이 9.5%나 감소해서 은행 위기가 다시 시장을 덮친다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자, 팩웨스트도 결국 못 버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은행에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투매하고 있어서 팩웨스트의 주가가 23%나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뱅크런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 한도 그 상하원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권을 까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 부채 한도도 해결이 되겠지만은 미국의 은행 위기에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전액 예금 보호를 말한다든지 이런 주장을 못하게 될 거다. 왜? 정부가 왜 은행의 민간의 잘못에 대해서 전부 떠안느냐고 트럼프나 공화당이 공격을 하고, 그러려고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느냐, 정부가 감축을 해라 예산을, 이렇게 말하는 속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지금 미국 바이든 정권이 앞으로 예금 전액 보호하겠다고 또 더 이야기하겠어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트럼프나 공화당은 미국의 디폴트를 막아줄 부채 상한을 올려주겠다, 다시 재설정하겠다라는 걸 거부한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디폴트 그 자체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은행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디폴트 문제로 인해서 이 은행 위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예금 전액 보호 같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무서운 측면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게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면 자기가 100% 다시 재선된다고 생각하고 공화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가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